대한민국은요, 지금 이재명이 이거 베어내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은 거짓말 정권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정에 출석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대신 후드로 까줘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현금 일시불로 박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거죠. 이재명은 버틸 겁니다. 반미 선동주자 김민석은 버티라고 채찍 들겠죠. 어디 한번 해보라죠. 우리나라 젖바리들은요, 미국을 참 만만하게 보는데 지동설, 천동설 그런 거 다 깨뜨린 게 트럼프입니다. 지구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말이죠. 러트닉 재무부 장관 스토커도 아니고 집까지 쫓아가면서 만나달라 징징거리고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가지고 징징징거리다가 먼저 3,500억 달러 선 투자를 제안하고 약속한 건 한국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으려 하니까 트럼프가 주저없이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그 틱톡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EU와 일본과 한국에서 받게 될 금액을 자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고 이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도 업프론트, 선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미리 내놓는 돈이다 라는 뜻으로 업프론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은요, 처음부터 노린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후에 전화도 안 오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4일째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면서 돼서 특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회동도 제안하고 암살도 공유했고 드높은 이재명의 명성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고 싶다. 대통령실 발로 방방 띄워놨는데 연락 없었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관세 협상 마무리 일정도 다가오죠.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사진도 찍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것이 8월 방미의 목적이었습니다. 관세국 개콘 나발이고 필요 없고 사진 한 방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약속은요, 허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될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대장동식으로다가 처음에 관세 협상의 공감대 형성, 협상문조차 필요 없었다. 최고의 만남이었다. 라고 빵빵 내 덕이야.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미국 탓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가차 없는 거죠. 이것들이요, 지들 수준으로 트럼프를 대한다라는 거죠. 진짜 놀고 자빠진 겁니다. 25% 보복 관세 확정되었죠. 품목별로 추가 관세도 예고됐습니다. 의약품에는 100% 관세가 매겨질 것이다 라고 하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등 우리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10원 찍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졌다라는 거죠. 관세 폭탄이 불러온 경제 파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겠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다시 위대해질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물 준비했습니다. 원앙배 그리고 황금배까지 완판됐는데요. 추석을 맞아서 현대백화점이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바람에 이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같은 농가에서 신고배, 적은 수량이지만 확보했습니다. 성장 촉진제, 지베렐린 같은 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성장시킨 배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맘 놓고 먹어도 좋죠. 강추합니다. 좋은 가격으로 농가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폭탄이 불러온 경제혁명. 이건 뭐 하루 만에 코스피가 86포인트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1,413원까지 치솟았죠. 이게 단순한 금융시장의 변동이다. 아니요. 트럼프의 압박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호탄이죠. 이제 시작됐다. 빵 하는 겁니다.
25% 관세 폭탄이 본격화되면요, 한국의 수출 1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대미무역 붕괴합니다. 자동차, 철강, 배터리, 반도체, 산업 줄줄이 대규모로 구조조정 들어갈 겁니다. 잘 안 팔리는데 생산하는 생산직, 일할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줄겠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국민들 어디로? 거리로 내몰릴 겁니다. 수출 기업의 생산 물량 감소는요, 공장 가동률 저하와 직결되면서 생산직은 대거 실직 상태를 맞겠죠. 신규 채용도 중단됩니다. 그러면 일할 자리는 없고 일할 자리를 잃게 된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지역 그리고 관련 산업 협력 업체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실업률 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는 둔화되겠죠. 고용은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그 말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수시장 잠깁니다. 내수시장이 잠기면 침체되고 악순환이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는 급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오르겠죠. 그럼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증시는 폭락하고 기업은 줄도산하고 악순환이다 라는 거죠. 우리 IMF 맞을 수 있습니다. IMF 세대는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시발점은 이재명이죠. 역량 부족이죠. 딱 경기도지사까지가 최대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허상으로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거짓말까지 보태지니까 대한민국은 뭐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대미 투자 이거 없었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한국 정부 쪽 고문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다뤘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3,500억 달러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말이죠. 러트닉 장관은요, 최종 합의 금액을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한국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라는 거죠. 8월 1일에 예고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요.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서울에서 미국 갑니다. 7월 22일 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23일에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발을 합니다. 미국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러트닉과 회담이 불발됩니다. 그래서 러트닉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만납니다. 그 집이 뉴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2번을 보시면요. 희한하게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왜 갔냐? 러트닉 장관이랑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스코틀랜드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EU와 무역 협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김정관이랑 여한구랑 따라갑니다. 스코틀랜드까지 쫄쫄쫄. 그리고 그리어랑 러트닉이랑 이 스톡홀름으로 가가지고 중국과 협상하거든요. 요것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러트닉이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하니까 한국 대표단도 쫄쫄쫄 쫓아갑니다. 러트닉 쫓아가지고 김정관이랑 여한구랑 다시 7월 29일에요. 워싱턴 DC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구윤철이가 다시 워싱턴으로 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31일 날 회담이 예정됐다라고 가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22일부터 쫄쫄쫄쫄 쫓아다녀가지고 31일에 급하게 뭐라고 하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다가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까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된 게 뭐냐, 이재명이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라고 한 겁니다. 러트닉 장관도요, 한국의 절박한 상황 이거 되게 조롱했습니다. 7월 28일 날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국 인사들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쫄쫄쫄 쫓아다닌 이 두 사람이 저녁 식사 후에, 그러니까 나와 그리어를 만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비행기 타고 왔다. 그들이 얼마나 타결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웃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소를 띄었다라고 하는데요. 폭스뉴스 보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모든 카드를 쥐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쫄쫄쫄 쫓아왔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내에 확정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1일 날 어찌 될까 저찌 될까 싶어가지고 3,500억 달러 던지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하겠다 던지고 좋은 걸 다 던져놨다라는 거죠. 그러고 악수하고, 그런데 실제 협상이 없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메뉴판 사인 찍 받아오고
집에 갈 때 배웅도 없었다라는 거죠. 관세 협정서 사인조차 필요 없을 만큼 일방적인 지금 통첩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계산서가 날아오자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이재명이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명확하게 거짓말에는 응징이 따른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외친 반미 친북 자존심 외교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짓거려봐라 결국 니만 손해다라는 거죠. 통화 수업부가 막히니까요. 양키 고음 외치는 김민웅이 동생 김민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대미 투자 안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뭐겠습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씨부리 봐봐 그러든가 말든가 관세는 25%야 더 까불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의 외교는요 북한과 중국의 대리인 역할에 머물렀고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일찍 이렇게 갈려도요. 니나 내나 똑같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정권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120일도 안 된 이재명 정권이 이제 한계를 보인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진짜 가슴에 오성 홍기 달고 살 판이다라는 거죠. 혁명은 언제나 고통스럽긴 합니다. 이번 관세 참극은요. 한국 국민을 절망에 몰아넣을 것이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은요. 경제 붕괴와 생존의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거짓 구호에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좌파리들의 민낯을 받고요. 빨갱이들이 정부기관 해체하고 사법부 망가뜨리면서 나라를 어떻게 삼키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광장으로 모여서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명적 에너지로 폭발할 거다라는 거죠. 4,000km 떨어져 있는 네팔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곧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과 좌파 세력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친북, 친중 세력들이 몰락하는 그날 대한민국이 비로소 자유와 번영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경제 붕괴는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요 썩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여는 불가피한 진통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못 버틸 만큼 경제적, 외교적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재명이 이거 베어내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은 거짓말 정권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고요. 자유와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거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최후 통첩,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